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참, 월요일 날 라이브 강의 이렇게 할 때, 네, 아니, 겁나요, 이제. 왜요? 아, 주말에 맨날, 뭐, 진짜 매주, 진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고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거. 네. 아유, 아씨.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아휴, 좀 어이가 없고. 근데 저는 아까 방금 전에 뉴스 봤는데 그게 더 어이가 없습니다. 네이버를 딱 켰는데 네. 땡땡 대통령 주최자 없는 집단 행사에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집단 재난민 행사에, 안전관리 기본법 제가 올려놨거든요. 네, 그거 봤어요. 예. 무슨 근데 소리하고, 와, 이 사람이 안전 관련돼서 네. 안녕하세요. 안전 관련돼서 그 뭐야 예산도 삭감하고 안전 그 조직을 다 거의 축소하고 난리도 아니던데 지금 막 뜨던데 그게 어제 그 사건 때문에 뜨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아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오세훈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근무 중이신가? 그런 것 같은데 근무 중이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채팅 하나만. 네, 그러니까요. 참. 저는 아, 항상 교육하러 가거나 뭐 점검하러 갈 때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안전은 돈이다. 음, 돈이 있으면 안전이 정말 잘 지켜진다 했는데 음. 근데 그 안전에 대한 모든 비용을 삭감해버리고 인원을 감축해버리면은 참 답답한 그거는. 근데 보통 이제 이 문제가 다 이렇게 일하는 걸 보고 나서 지금에 와서 뭐가 어땠대, 저땠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사후학습 편향에 의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맞습니다. 그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호경 학우님이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답답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답답하죠. 뭐 계속 사고 나잖아요. 음. 뭐 SPC 사고부터 시작해서 안성 공사장 사고 또 SPC인가 계열에 또 손가락 절단이 있었고 네. 또 대구에 또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계속 나네 계속 나. 요번에 중대재해처벌법 대통령령 개정한다 그랬었는데 맞아요. 개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예 뭐 듣기로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뭐 그걸 뭐 약간 좀 법을 뭐죠? 그 형사법 처벌법인가? 그걸 바꾼다 그랬나? 뭐 좋게 한다 그랬나? 뭐 그런 거 같았는데 형사처벌법이요? 형사처벌을 뭐 낮춘다 그랬나?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근데 아직 뭐 바뀐 게 없었고 뭐 내용 나온 게 없어서 뭐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얘기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재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경영 책임자로 한정시켜 놓는 게 너무 가혹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얘기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래서 건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그 사람 성격으로 봐서는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할 것 같긴 한데. 음,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 SK 최 회장하고 음, 윤석열 당선인이었나 대통령이었나 그때 간담회에서 네, 최 회장이 SK 최 회장이 네, 중대재해처벌법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음, 했더니 그거는 검토하겠다. 음. 그 기억이 계속 머리에 남아요. 후보 때. 네, 후보 때였어요? 네, 간담회 때가 아니었구나. 네. 저기 때가 아니구나. 나는 또 당선인 되고 나서인 줄 알았는데. 근데 뭐 후보 때도 당선인처럼 다녔어요. 네. 어쨌든 뭐 이게 너무 정무적인 얘기니까 좀 네, 그렇고 맞아요. 한 주일 동안 뭐 별일 없었어요? 네, 저는 뭐 네.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냥 별다른 건 없었어요. 요번 주에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출장이 많지 않았나요? 전주에 네, 비해서? 저 일주일 출장 갔다 오고 네. 지난주는 그 출장 갔다 온 거 보고서 만드느라고 음, 조금 시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뭐 회사 일 이것저것 하고 오늘은 집에 3시에 왔나? 음. 일도 하기 싫더라고 오늘은. 아, 애기랑 좀 시간을 보내줬어요? 아니요 뭐 요즘 낮잠 자고 있었고 네. 와이프 운동 간다고 나 저 온 김에 운동 좀 간다고 아 저 집에서 일했어요. 근처에 왔다가 네. 아 회사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현장에서 퇴근하고 음. 집에 와서 일했어요. 저도 6시까지 일하다가 이제 네. 잠깐 저녁 먹고 네. 지금 이제 들어와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음. 아, 저는 내일까지, 이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일까지 막 뭐 보내줘야 될 게 있어가지고요. 어, 그러니까, 어디 의뢰를 받아가지고, 교환하고 교재를 완성을 해줬는데, 그 영상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어, 근데 말이 영상이 뭐 한두 시간이지. 사실, 앞에 사람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게 연구실에서 혼자서 이 화면 보고 하는데, 이게 3시간 떠들어봐요. 이게, 그 3시간 다이렉트로 떠드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쵸. 외부 나가서 하면 6시간 떠들걸요, 그거 하고 하면. 그거 하다 보니까 어제도 새벽 4시까지 하다 가고. 어, 오늘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참. 근데 또 느낀 게, 야, 사람 또 마음 먹으면 못하는 건 없구나. 이걸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오늘 그쵸. 라이브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총 6개 줬어야 되는데, 2개는 어제 줬고, 지금 2개 완성됐고, 하나 한 3분의 2 정도 됐고, 그러면 라이브 강의 끝나고 그거 완성하고, 이제 하나 더 2시간짜리 만들고 보내주면 이제 거의 손 터는데, 그러니까 바쁠 때 일이 막 몰리는 게요. 뭐 어디서 또 칼럼 써달라고 그러고, 나 12월 달에 바빠서 도저히 이거 할 시간이 없다. 그게 엄청 바쁘시네요. 네, 그러니까 뭐 요청이 계속 들어오니까, 참. 저도 지금 정신없이 바쁜 것 같아요. 아, 저희 직원들도 그러는데 일 다 밀어내고 진짜 11월, 12월은 좀 쉬고 싶다고 지금까지 어, 계속 힘들게 일해가지고 음, 아, 저도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직원들 보고 우리 팀원들 보고 야근하지 말고 주말에 나오지 말라 그래요. 다른 팀원들은 주말에 나오고 야근도 하고 그러나 봐요. 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다른 팀장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는 야근도 안 하고 뭐 저것도 안 하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근해야 일 잘하는 거고 주말에 나와야 일 잘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집에서 일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죠. 우리가 야근 안 하고 주말에 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일 처리 못한 게 있냐. 음, 그랬더니 뭐 그냥 쭝얼쭝얼대면서 뒤돌아서 가더라고요. 저는 그 전 회사 생활 오래 할 때 대기업 오래 다녔을 때는 진짜 밤낮 없이 야근했거든요. 주말에 나가고. 아니, 일이 그렇게 많아요? 예. 저, 야근하고 막 주말에 나가야 될 정도로? 예. 그런 거예요. 저는 제일 싫었던 게 누군가 한 명, 본부장이든 누군가, 야, 내일 이거 회의 있으니까 내일 몇 시까지 회의하자.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뭐 밤새 자료 만드는 거예요. 그 A3 한 장짜리 만들려고 아, 밤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나 있을 때는 안 없어졌냐. 뭐, 그래요. 근데 그 시대에 야근을 너무 많이 하고 주말도 없이 지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대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즐겁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야. 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것도 있었고 뭐 솔직히 뭐 잘릴 것 같다는 생각도 더 많았고 그래서 좀 아예 그래서 직원들한테 항상 그래요. 야근하지 말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지 말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진짜로 야근 안 하고 저거 안 하더라고. 근데 그건 있어요. 자기 일 못했는데 음. 남들하고 똑같이 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책임감이죠. 뭐, 그 네, 책임감. 얘기한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하고, 뭐, 이건 좀, 그 여기 지금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좀 말씀드리는데 요즘 MZ 애들은 달라요. 저희 애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딱 자기 할 것만 하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야, 일할 땐 집중해서 해야지 맨날 돌아다니면서 일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러면 애들이 그런다면서요. 담배 안 피는 애들은 담배 피는 사람한테 그런대요. 담배 필 때 쉬는 시간이나 뭐 저 쉬는 시간이랑 비슷하죠. 옛날엔 대놓고 얘기 못 했는데 지금 대놓고 얘기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쉬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음. 그것도 뭐, 이제,
조직 문화가 바뀌어 나가는 거니까 뭐. 네, 최춘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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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저희 소리가 안 들리나? 아닌데? 뭐 무트가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저기 그때 이직 준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직했어요? 합격했어요. 아유, 오, 축하드립니다. 아유, 뭐 하여튼. 출근하시는,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거 11월 28일부터 거의 줌으로 교육 들어가고요. 네. 이제 12월 중순부터 그 발령 난 그 삼성전자 중에서 발령 난 곳으로 가요. 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11월 28일 전까지 쉬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데서 그 교육을 또 시켜요. 그럼 교육이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저번 주 수요일부터요. 아, 지금 계속 교육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오, 교육 엄청 오래 하네. 10시에서 4시까지요. 아니, 10시에서 5시요. 아니, 무슨 교육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요? 몰라요. 컴퓨터 교육부터 해서 기본 예절 뭐 그런 거요. 그럼 사업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로 발령할지 모르는데 기흥이나 동탄 아니면 평택 그중 가는 거예요. 어, 그래도 잘 되셨네. 저번에 뭐 면접 보신다고 뭐 하시더니. 역시 능력자는 뭘 해도 돼. 저도 오늘 사업장 수시위원서 평가로 갔다가 네,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친구가. 네. 내가 안전 괜찮으니까 시험 공부를 열심히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 이력서 냈어요. 이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는 물어보니까 저희 교수님한테도 제가 라이브 강의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경영진이 이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안전은 총무팀에서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걸 왜 위탁 맡겼는데 왜 이 생각이 크고 그리고 무슨 안전에 대한 저걸 올리잖아요. 예산안을 네. 결제를 올리면 난리친대요. 이렇게 써야 되냐. 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나 그 대표님 한번 만나게 해줘라. 내가 그 마인드를 바꿔놓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욕먹을 것 같다고 한댄데. 왜요? 그러니까 아니 뭐 좀 그렇대. 그래서 나는 그분 마인드를 바꿀 자신 있는데 그랬더니 딱 하나 하면 돼요. 예, 하나도 아니지. 그냥 그런 분들한테 저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저희 임원 중에 저 네. 전 회사 다닐 때. 네. 저 사고 사례를 여러 개를 들고 갔어요. 핸드폰에 다 하다가 다운받아가지고 음, 저한테 5분만 시간 주라고 음, 딱 보여드리고 여기 딸이나 아들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한 며칠 있다 다시 부르더라고. 결제해 주더라고. 아무튼 마인드가 다르면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경영자들의 마인드를 좀 바꿔놓으려고 하는 경우도 좀 큰 건데 아직까지도 여기가 274명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 회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참 바뀌질 않는다는 게 참 현실인 거고 이런 소리 들으면 교수님들 안전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교수님들이랑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참 좀 약간 좀 허탈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뭐 허탈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도 좀 그러니까 이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 제가 고민하는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네. 내가 내 개인 시간 투자해서 고민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는 내가 고민해요. 근데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해봐야 나만 손해지. 안 되는데 뭐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그쵸. 뭐 그다음에 나머지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지 뭐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요새 근데 결국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새 딱 이렇게 결부시켜 보면 저는 우리 이호경 하고님은 그 정도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난주에 제가 대학원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대학원이라고 하는 수단 자체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직업이라는 거를 도구로서 갖게 되고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득도 취하게 되지만 내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얻게 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 이런 것까지 결부시켜 딱 생각했을 때 가급적이면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군을 아무래도 선택하는 게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리스크가 적잖아요. 물론 이 진입장벽이 높은 어떤 직업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쌓아야 될 것도 많지만, 근데 지금 우리 산업사회 자체가 정형화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지난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이제 특정할 수 없는 사회 구조로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보기에도 등치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잘 먹으니까 처음엔 되게 좋아하시다가 얘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너무 많이 먹어. 이게 상상 초월을 막 먹어버리고 애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등치가 막 하염없이 커져버리니까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아 그만 먹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먹는 것 같고 좀 뭐랄까 예전 어른의 말씀으로 괄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잘 먹는 게 하나의 컨텐츠가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이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구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방면을 생각해 보면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로운 차원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야. 예를 들면 어제도 뭐 막 찾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현주 알죠? 농구 선수. 네. 그 사람 나와가지고 그 사람 개인 재밌어요. 채널도 있더라고. 요즘 엄청 재밌습니다. 와, 근데 걔 먹는 거 보니까 딱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저건 억지로 먹는 게 아니야. 저건 맛있게 진짜 저게 너무 좋은 거야, 저 즐기면서. 사람은.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행복해. 자기가 정말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예? 그 컨텐츠를 업로드에 돈을 벌고, 야, 진짜 너무나 딱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앞으로 세상은 바뀔 텐데, 자, 그러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변적인 요소가 계속 많아지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요소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오랜 시간 해봤거든요. 결론은 지난주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 교수님 얘기 듣고, 네. 와, 제가 그날 저녁에 자면서, 네. 잠은 저는 되게 늦게 잤거든요. 그 네. 얘기를 듣고, 계속 생각나가지고, 야, 좀, 제가 잘못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좀, 대학원에 대한. 네. 아무튼 그건 대학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저 솔직히, 네. 내세우는 걸 좀 많이 생각했었어요, 솔직하게.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어. 이제 내세우는 것도 있었고, 한 5%는, 야, 너무 못 써도 수료만 돼도 어때? 이 생각도 좀 있었는데, 아니, 교수님 얘기 듣고 이런저런 다른 학우님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은, 야, 나 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도 있고, 모르겠어요. 말로써 좀 설명해 준 건데, 좀 그런 걸 좀 많이 반성 아닌 반성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대학원에 관해서, 공부든 대학원이든 뭐든 간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난 제가 보기에 이호공하고는 직접 만나서 대화는 못 해봤지만, 이제 줌으로밖에 못 봤지만, 이렇게 네. 딱 봤을 때는 잘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좀, 모르겠어요. 공부를 좀 늦게 한 스타일이라서, 좀 모르겠어요. 좀 하고 싶다기보다도 좀, 저도 목표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도 그렇고, 작년에 이제 인간공학 기사 딸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이 목표였어요. 딱. 근데 순서대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음. 근데 대학원을 가야지 했는데 떨어지고 나서, 좀, 제가 오해 아닌 오해? 이제 안전공학과를 안 나왔구나 해서 이제 안전공학과를 알아보다가 사이버가 있어서 왔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에 대한 그게 더 밝아졌는데, 대학원에 대한 목표가 더 밝아졌는데, 야, 지난주 이제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첫 번째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랑, 두 번째는, 너무 내가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 하나랑, 그런 이런저런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몇 분 계시지만 좀 개인적인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호근 학우님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되게. 예. 여기 지금 연구실에 있으면서 대학원생들, 뭐, 석사과정의 학생들이랑 박사과정 학생들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막 나누고. 근데, 제가 딱 석사과정 친구들 같은 경우, 만나가지고 대화해보면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왔지? 무슨 생각으로 들어왔지? 어떻게 하려고? 막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저는 차라리 이호공 학우님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예 모르고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어떤 건지 알고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가서 쇼크 나오는 게 별로 없는데, 음, 제가 대부분 이 대학원생들은 막상 논문 쓸 시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부터 논문은 뭐 써야 될지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쭉 생각해보고 관련된 자료도 쭉 모아보고 뭐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막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과 막 닥쳐가지고 이제 다음 학기에 졸업해야 되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일반 대학원이라 그러면 4학기 체제니까 3학기 내가지고 이제 막 찾으면 이게 시간적인 부분도 사실 너무 모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예. 글을 쓰는 저는 거에 대한 그렇죠. 뭐 예. 이 스킬이 안 돼 있으니까 음, 책상에는 오래 앉아 있는데 진도는 안 나가는 거죠. 미치는 거죠, 완전히. 와, 그렇죠. 돌아버리는 거예요, 막. 저도 처음에 저희 대표님이 여기 서울 과기대 대학원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논문 생각하라고 하길래 저희 회사의 장점은 700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 그거 관련돼서 논문 쓰면은 몇 권도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 들다가 했는데 이제 아무튼 뭐 자꾸 지난주 얘기하는데 막 오버랩 돼가지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뭐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무기가 저는 현장 경험이 많다고 생각해요. 어. 물론 이론적인 거는 아직도 저희 뭐 대리급이든 무슨 주인급이든 뭐 학사 뭐 안전공학과 나온 애들 이런 애들보다 좀 이론적인 게 뭐 어떻게 보면 뭐 그건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들보다 나는 이제 정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를 조금씩 대입하려고 보니까 네. 제가 어려운 면이 또 막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솔직히 공고 출신이거든요. 이거는 네. 자격지심이에요. 네. 공고 출신인데 그리고 전문대 갔다가 이제 또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좀 지식이 얕다고 그래야 되나? 음. 그게 제가 뭘 하다 보면 드러나더라고요. 남들은 모르죠. 그냥 제가 숨기는 거니까. 그런 거에 자격지심이 그런 게 있으니까 다가가기가 무서운 거. 아니, 그냥, 공고는 나도 공고 나왔어요. 뭐, 공고가 전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제 입장에서 예, 예. 공고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면, 솔직히 이건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저 대학을 가서 미분 조건을 배웠어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미분 조건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지, 왜 대학원 가서 그걸 배웠는데, 제가 수학이든 뭐든, 제가 이제 어떤 공업 계열을 포기했던 이유가, 다 공업 계열은 계산하고 뭐 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예, 안 그래도 전기전자가 나왔는데 더 심한데, 예. 그게 모든 게 수학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기초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얕은 지식이 있고 기초 지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든 다가설 때 내가 앞만 봐도 안전 쪽에는 내가 전문가 같은데 해서 이렇게 좀 조금 더 좀 깊숙한 전문가를 만나거나 하면은 저도 모르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예, 저는 몰랐는데 예. 제가 이제 예전에 심리 상담 한번 받아봤거든요. 예, 예, 예. 와, 근데 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게. 어. 이 안전 쪽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성격이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하려는 목표나 이런 건 되게 높다는데 이제 막상 하려고 하면은 먼저 겁을 먹는데요. 그게 나는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 어디 강의해 주거나 교육 가잖아요. 그러면은 버릇처럼 물어보게 돼요. 이쪽에 혹시 안전 관련돼서 좀 일했던 분 계신가요? 버릇처럼 물어보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괜히 질문하면 어떨까? 그럼 나는 그 강의하는 동안 그 사람이 질문할까 봐 벌벌 떠는 있는 거야. 당연히 나는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을 갖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저는 깨고 싶은데 안 깨지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어. 두려운 거예요. 약간 살짝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요. 뭐 계속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여기 뭐 라이브 아니, 가면서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근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누구나 다 그렇고, 본인이 준비가 덜 돼 있으면, 그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제가 제 지인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박사과정 논문만 못 썼다 뿐이지, 박사과정까지 수료가 다 했어요. 그리고 일하는 데가 미군 부대예요. 평상시에 영어를 항상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미국 법인은 오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계속 그런 푸시를 하는 거죠. 강의를 해라. 내가 강의 구해줄게. 그 저한테 온 강의 제가 못하는 것도 넘겨주고 했을 때,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계속 어떤 이유가 있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제가 준비가 아직 덜 돼서, 뭐 내년쯤에 다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소위 말하는 좀,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인 적 없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라. 왜 그 적성에도 안 맞는 거, 박사과정까지 들어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시간 아깝게. 어? 아예 모른다 그러면 내가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겠지만, 할 줄 아는데 왜 뭐가 무서워서 강의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냐. 차라리 딴 거 해라. 다른 거.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거 해라. 좀 충격 먹었을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저한테 어떤 의뢰가 들어왔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PSM 관련해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때 내가 이 시간하고 겹치는 거야. 라이브 강의를 할 시간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제가 여기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요. 그분한테 줬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미군 부대 그분. 근데 이 사람이 그 일주일 전에 제가 해놓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본인이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일주일 전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진짜 거의 뭐 잠 아까가면서 막 준비를 하더라고. 그게 지난주 월요일 날 그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진짜, 월요일 날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니까, 월요일 날 그 5시가 되기 이전에 근무하면서도 그렇고 주말 내내, 그리고 처음에 그걸 수락한 그 순간부터 이 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진짜 막 긴장이 연소이고 다시는 생각하기 싫고 막 그랬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 홀가분하고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맛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긴장이 없으면 당신이 그 수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PSM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 베테랑들 앞에서 발표했겠냐, 영어로. 더더군다나. 안 했겠지. 근데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그거는. 그리고 30분 발표해가지고 한 50만 원 받았는데 괜찮은 거지. 얼마나 좋냐, 돈 버는데.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내가 투자한 걸 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거. 이게 또 다른 내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인이 된다. 이 친구는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가더라고. 맞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엔 이호경 학부님도 똑같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게, 뭐, 그 과정은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디 강의를 갔는데, 나보다 더 많이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앞에서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뭘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행여 내가 강의하고 있는데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난 여기서 뭐가 되지? 뭐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잘 대응을 하실 거고. 아무튼 고민이 좀 많습니다. 저도 그냥 이런저런 그냥 뭐 솔직히 먹고 살기 바쁜 것도 좀 고민이고 그냥 뭐 이것저것 그리고 뭐 다 개인사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집에 조금 일이 좀 많고 좀 하고 하니까 제 욕심도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와이프가 얘기했어요. 공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얘기를 했는데 제 음. 욕심만 부리다가 그냥 음. 좀 그런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인데 이걸 끝내고 나면 2년 이제 내년 졸업하고 나면 원서를 넣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죠. 그런 좋은 생각이 거죠. 들고 있어요. 그럼요. 조금씩 그렇죠. 그런 일단은 뭐 와이프 일단 설득은 해야 되고 음. 회사에서도 이제 일도 좀 적당히 하고
회사에서 더 이익이에요. 저 학교 졸업하면 회사에서 엄청 이익이에요. 뭐 평가받는 게 있으니까요. 저희도 컨설팅 업체가 네. 공단에서 자격증 평가되고 뭐 석사 나와도 뭐 점수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원을 좀 해주지. 지원 하나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굴을 안 보죠. 최지훈 학위님한테 좀 죄송하네. 네, 아니 아니요 최진하고는 이런 거 듣는 거 저도 좋아하죠. 공감돼요. 네. 아니 근데 자주 보시는 분이 네. 최지훈 학우님하고 오늘은 또 그분 안 들어오셨네. 그 건설 쪽에 그 안전심리였나 그분은? 헷갈리네. 누가? 그 건설 쪽에 일하신 분 머리 약간 좀 짧은 머리에 덩치 연세대 조금 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건설 쪽이신 것 같았는데 건설 쪽 계시는데 머리가 짧은 분 누구지? 회사에서 많이 저거 라이브 하시던데. 아, 저번에 여행 가서 라이브 하신 분 있잖아요. 지난주에. 네네네네. 이혁자군님. 예. 그분 자주 뵙고 최지훈 학우님 자주 뵙고 전 뒤 그다음에 배경이 바뀌었죠. 네. 좀 배경이 좀 바뀌셨고. 근데 진짜 축하드려요. 근데 네, 그럼 가면 감사합니다.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전 설비 엔지니어예요. 반도체 아. 업체 쪽이에요. 와, 참 진짜 대단한 멋있는 거 아니에요? 멋진 일이 있네. 이쪽 안전 쪽하고는 뭐라 그랬지? 내가 제대로 못 들었었나? 안전 쪽하고는 관련이 좀 많으신다 그랬나? 아니 저는 원래 소방 방재 쪽 학과예요. 나 지금 복수 전공한 거 좀 후회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취소를 할까 지금. 제가 안전학과 그 복수 전공 하려는데 신설학과라고 안 된대요. 그래요? 저는 소방방재학과 복수 전공했는데 지금 두 과목을 소방방재학과 들었는데 나 괜히 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시 뭐죠 복수 전공 처리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리하고 안전학과에만 좀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학점이 제가 이제 저기 전공학기만 들으려고 하는데 학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만 들으면은 조혜설하고님은 어떤 거 부수 전공하시려고요? 누구 채팅으로요. 소방방재학과. 저도 이거 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조혜설학원이 소방방재학과 너무 어려워요. 제가 몰라서 어려운 건지 몰라도 좀 많이 어렵더라고. 특히 그쪽 학과장님 계산한 것 많이 나와서 머리 터진 줄 알았어요. 저 재난사례 분석론하고 화재진단론 그거 중간고사 대체 그거 하는데 저 3일 동안 했습니다. 그거를 그 두 개를 6일 했구나 6일.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과제를 그렇게 오래 한 적이 처음입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분도 2주 걸렸다네. 만약에 과제 아니면 그거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배우니까. 예. 과제 아니면 안 하죠. 그러니까 논문이 왜 중요하냐면 맞아요. 논문 맞아요. 아니면 그렇게 많은 책 읽겠냐고요. 그게. 아니 과제 준비하면서 정말 과제도 힘든데 논문 어떻게 아니 과제 그러니까 다 준비하면 뭐 적응되죠. 뭐. 과제 준비하면서 이 논문 저 논문 다 찾아보고 네. 그래 끝내 하긴 했는데 야 내가 하고 나서도 좀 뿌듯한 것도 있는데 그렇죠. 야 나 이거 왜 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음.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두 개 다 하는데 논문은 이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힘들 텐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몇백 배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담이 되는 정도라고 하는 게 내가 해당 논문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할수록 더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알면 알수록 일단 뭐 각오가 되잖아요. 이게 뭐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딱 되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이거 쓰고 초등학생 글쓰기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제를 하고 나서 그렇게 좀 힘들다는 것 같은데요. 좀 초등학생 과제하는데 글짓기를 한다고요? 글짓기처럼 그러니까 글짓기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많아. 예를 들면 이제 재난 쪽은 네. 과제가 그거였어요. 그 화재 사고 사례 교육 강의 중 네. 두 개를 골라서 네. 저는 삼풍백화점하고 저 대구 지하철 했었나? 네. 대구 지하철 맞구나. 저는 삼풍백화점이 화재 사례예요? 재난. 화재가 아니라 재난. 화재 제가 플러스 잘못 재난까지요. 말씀드렸어요. 재난. 재난. 네. 그래서 문제점하고 원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 문제점 원인은 솔직히 다 나와 있잖아요.
대략적인데, 내 생각을 적으려니까 안전이라고 해서 적으라 그러면 적겠는데, 그러니까 재난 쪽이라 적으라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쿠팡물류도 했네요. 음. 여기 누가 쓰셨네. 저도 삼풍백화점하고 수원역 화재요. 재난, 아니야. 수원역 화재. 조혜사라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간 어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하다가 아. 비디오를 켰나 보네요? 아, 네. 집이신 것 같은데? 댁이세요? 네, 집이에요. 아니, 그래도 댓글도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참, 항상 외롭게 올리고 있었는데, 네. 네, 반응이 없어서. 네. 항상 학기 초에는 가열차게, 요번 학기에 제가 세 과목 맡고 있으니까 각 과목의 특성에 맞는 컨텐츠를 올리자. 그래서 한 2주 정도 하다가, 와, 이게 투입되는 시간이 어마어마해가지고, 항상 다른 거 그냥- 올리시니까. 예? 다른 거 올리셔서 더 그렇게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해야 되겠다. 아니, 이번엔 줌이 좀 뭔가 색다르긴 했어요. 여태까지 들으면서 보니까요. 줌이 색달랐다고요? 여태까지는 그냥 강의에 대한 것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사건 사고 다 찾고 쓴 거 보고요. 네. 네, 뭔가 좀 새로웠어요. 좋았다는 거죠? 네, 더 좋은 거죠. 응.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다른 것도 막 올리고 싶은데, 참, 이게 한번 붙잡고 뭐 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막 밤새고 막 그 뭐지? 찾다 보면 이게. 작년 2학기 때인가요? 네. 그때 교수님하고 1대1 수업했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죠. 1대1 수업도 있어요? 아니, 줌으로 하는데 다른 분들이 아예 안 들어왔어요. 그 과외하는 거죠, 뭐. 그냥. 저도 맞죠. 그래서 일찍 안 들어와요. 나도 아까 들어왔는데 교수님만 계셔가지고 내가 이거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교수님 근데, 뭐라고 사실 올려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되게 자료도 많고, 막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했다가는 진짜, 어제도 집에 한 새벽 4시에 들어가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새벽에 올리셨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태원 압사 사고 같은 경우는, 뭐 네. 검색하기가 겁나요. 그리고 좀 내용 자체가 좀 그래가지고, 무서워요. 누구나 상정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최근에 재해 사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참 너무, 분명히 예상되는 것들인데, 기존에 다 했었는데 왜 안 했냐 이거지, 내 말은. 되게, 왜냐면 저도 그게 카카오 사례 같은 공감입니다. 경우도, 제가 뭐 카오스몬키, 카오스 엔지니어링 뭐 올려드렸잖아요. 네. 그거 걔네가 몰랐겠냐고. 몰랐다 그러면 그건 진짜 그 업계에 있는 카카오 좀 되게 좀 그런 거고, 알고 있으면서도 안 했다 그러면 참, 안전보건 수준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저급한 거고. 근데 지금 우리 할로윈 사태도 봐봐요. 이거 예상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충분히 예상되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렇고. 오히려 요새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습하는 과정에서 너무 아마추어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또 화가 나는 거죠. 보고 있노라면 또 막 열받고. 이 사실 안전관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고단에서 멈추게 하든가 아니면 사고가 아예 안 일어나게 하든가 뭐 둘 중에 하나지. 이게 뭐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이게 점점 뒤로 가가지고 재선에서 끝나지도 않고 이게 막 중대재해로 넘어가서 지금 뭐 압사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150명이 넘게 죽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런 거 보면서 해명하는 게 또 주무장관 해명이 더 열받게 하고 또 카카오도 대외 협력 실장이라는 사람 와가지고 행안부 이렇게 장관 수많은 서버가 내려가는 게 역사상 없었고 어쩌라고 역사상 없었는데 화재가 나는 거는 상정하지 못했던 거여서 대응이 미진했고 이중하는 했고 이거 그런 거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막 그런 자료 막 찾아가면서 막 내 명이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너무 화가 나니까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어제도 사실 가까스로 참았어요. 더 올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러다 오늘 집에 못 가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까스로 한 새벽 한 3시, 4시에 딱 끊고 그냥 갔는데. 조혜사라고님은 요새 네. 가장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뭐 있으세요? 이태원 압사 사고 말고. SPC 네. 사건이요. 왜냐면 제 첫 회사가 SPC였거든요. 진짜요? 네. 오래 그러면 다니지는 않았는데, 그 내부적인 분위기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조금 잘 알죠. 거의 제가 있었던 곳은 네. 그 제빵 쪽은 아니었고 이제 다른 사업부긴 했는데 거의 이제 로얄 패밀리 쪽을 조금 많이 봤던 그런 부서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근데 다들 그 SPC
봤던 분들이랑 제 지인분들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하시긴 했어요. 제 지금 아시는 분의 또 지인분도 지금 이제 파리바게뜨 그 제빵 기사 분이신데 아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살짝 조금 내부적으로 조금 그런 게 조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되게 거의 회장이 말을 하면은 네. 다 바뀌는 스타일이에요. 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은 다다다다 바뀌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회장님이 떴다 그러면 이제 다 난리가 나고 막 살짝 이런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제가 다녔을 때는. 근데 그게 그래도 한 8년 전 그런 거였는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예. 8년 전이요? 네네네. 8년 전. 예. 제가 21살 때 입사했으니까. 저기 조이슬아버님 얼굴 봤는데 네. 8년 전에 사회생활 안 했을 것 같은데 8년 전이라 그러니까 또 깜짝 놀랐네.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네네. 지난번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학생들 그 앞에 놓고 특강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흥미를 좀 이렇게 그 북돋으려고 자, 올해가 2022년인데 1992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어떤 거라도 본인이 경험한 거 어떤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얘기하라고. 1992년 생각해보면 어떤 게 좀 많이 달라졌겠냐. 왜냐면 우리가 안전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흐름이나 입법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한 안 태어난 학생이 거 아니에요? 저 처음 보면 이제 오프라인에 처음 보면 사람들이 좀 많이 겁먹거든요. 등치도 너무 크고 이제 말투도 그렇고 막 이러니까 전혀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어느 한 학생이 용기 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 교수님 저 그때 저희들 그때 없었는데 세상에 이런 얘기. 그러니까 1992년에 세상에 없었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거 나는 당연히 내 관점으로는 당연히 아니 1992년에 사람이 없을 수가 없잖아 여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되게 주의하게 되더라고. 그래 내가 나이가 좀 많을 수도 있겠다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얘를 잘 들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조혜선하고님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8년 전이라고 그러길래 네. 액면가는 지금 한 20대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8년 전에 아 그래요? 소녀 가정이었나? 뭐 이런. 네.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그건 맞아요. 어려 보이실 것 같아요.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네. 아직 20대입니다. 그렇죠. 29이라 그랬죠. 그쵸. 네. 와, 네. 20대. 부럽다. 부럽다. 좋죠. 요번에 이태원 안 가셨죠? 네, 그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네. 이태원 딱 그 장소 정말 많이 갔었는데. 좀 안타깝다. 저 이태원이 서울에 있는 거 이제 알았어요. 이태원 그 아유. 골목 좀 지나면 해밀턴 호텔에서 해밀턴 호텔 바로 옆에 있는 골목이잖아요. 지금 문제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좀만 더 가면 이제 나이키 타운이라고 그 그 2층짜리 3층인가? 거기 네.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등치가 크니까 스포츠 의류나 이런 거 살 때 이태원 가서 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막 들더라고. 참. 안타깝다. 왜냐면 이제 못 토요일 날 또 가시는 무슨 건가요? 일이 있었냐면 토요일 날 제가 뭐뭐 하다가 연구실 나가는 게 오후 한 1시쯤 넘어서 나갔나? 이제 버스를 탔어요. 웬만하면 걸어 다니는데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제 그 연구실 가기 전에 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철길이었는데 거기 공원으로 조성한 데예요. 평상시에 사람이 별로 없는데 토요일 날 거기 딱 지나가는데 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그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린애들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버스 탔는데 버스 앞에 사람들이 안 비켜서 버스 그 기사분이 크락션 울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그거 보면서 저는 앞서서고 이런 생각하지 않고 아이씨 코로나 아직 그래도 정상화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진짜 좀 너무하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제 아는 주변 지인분이 몇 분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다 코로나 걸리니까 금방 예, 뭐 원인은 뭐 어떤 그런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날 토요일 날 딱 그거 보고 아 되게 살벌하다. 내가 오늘 새벽 되기 이전에 나오면 안 되겠다. 이 인간들 다 집에 간 다음에 나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녁 때 이제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이태원 압사 사고가 그렇게 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대한민국의 압사 사고가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요. 역대 우리나라에도 압사 많이 사고 났죠. 역대 압사 사고 치니까 옛날에 50몇 년도 50몇 아니요, 년도 아니요. 그거 말고도 있어요? 이거 말고 여기에 이제 최근은 어떤 건가요? 조혜설아고님이 세상에 없을 때 아니야 있었을 때겠다 그때. 아니, 몇 년쯤인데요? 1900 제가 기억나는 거는 네. 예전에 티네이저 그룹 중에 유키즈 언더블럭이라는 데가 애들이 있었어요. 90년대 한창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애들. 나 초등학교 아세요? 때인데. 네, 맞아요. 누구요? 저 초등학교 때. 유키즈 언더블럭이라고 유키스 언더블루? 오늘날의 BTS 같은 뭐 그런 거죠. 미국의 유키존더 아이돌. 블록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를 수 있죠. 그때 뭐 모를 수 있지. 아니, 나도 이런 분위기였다니까. 근데 교수님은 199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하길래. 아니 그 유명한 그럼 서태지와 아이들은 알죠? 그건 알죠. 서태지 아이들은 알겠죠. 아, 그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보이밴드예요. 그러니까 네. 아, 미국이니까 모르죠. 오늘날에 그 슈퍼볼 하잖아요. 아세요 슈퍼볼? 미국의 미식축구 경기. 네, 미식축구. 네. 미식축구 경기에서 정말 저기 슈퍼볼에서 정말 중요한 행사는 하프타임 쇼예요. 하프타임 쇼는 그 해당 시기에 가장 최고의 스타들만 이제 그 하프타임 쇼를 꾸밀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꾸민 인물이 뉴키즈 언더블록이라는 그러니까 한때는 마이클 잭슨의 인기에 거의 버금갈 정도의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이 국내에 내한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아이돌 뭐 이런 게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걔네 내한에서 공연했다가 앞서서고 나가지고 사람 죽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때가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이때. 그게 제일 최근인가요? 요번 이태원 사고. 아니요 그 얼마 전에도 있었죠. 왜 검색을 해도 안 나오지? 잠깐만 내한군의 어제 제가 올린 92년이래요. 네? 92년도에 내한이래요. 아 92년도에 그게? 아씨 네. 오늘 92년 많이 나오네. 92년 네. 92년도에. 저 태어나기 전이에요. 조혜사라고님 네. 92년도에 세상에 있었어요. 9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93년이라서요. 얘기를 해봐. 얘기를 해보세요. 뭐가 달라졌죠? 그랬더니 30년 전이잖아. 막 그랬더니 아, 그때 세상에 없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네. 아 그렇구나. 이게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네. 네, 최지훈 아버님, 오세훈 아버님의 입사 축하드린대요. 아, 여기 나 단톡방에 톡방에 썼구나. 야, 조혜설 아버님 그럼 근데 토요일 날 일했다고요? 그 시간에? 네네. 저 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근무 중 아니야 아까 집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휴무고요. 이제 야간에만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 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게차 타고 있습니다. 아, 저번에 아. 나 얘기했다. 네네. 아, 맞아. 아니요. 그때 여기서 기억나는 얘기하신 것 게 같은데.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얘기했어요. 네, 어. 인간공화가 있나? 아, 건설. 다른 과목? 기업재난관리론이었나 다른 교수님. 다른 교수님. 네네. 건설 재료 재료 및 및 시공학. 아니요, 그쪽 안 들어요. 제가 거기서 본 것 같은데? 뭐지? 기업재난관리론인가 아니면 기업재난도 있긴 인간공학에서 있는데. 네. 인간공학인 것 같다. 인간공학인 네. 것 같다. 그 그래서 이정훈 교수님이요. 네. 네네네. 그래서 맞아, 인간공학에서 뵌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름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런데 거기서구나. 지게차 타신다고요? 맞아, 네네. 지게차 타신다 그랬어. 그래서 그때 교수님 무슨 얘기 주셨는데, 여자가 지게차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한테 꼭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강의를 하라고. 그리고 그때 교수님도 지게차에 대한 논문 얘기하시지 않았나? 아닌가? 네네, 맞아요. 맞죠. 대학원 논문 가서 얘기하시죠. 논문 써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어떻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부익부 빈익빈인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강의를 했어. 근데 사실 각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현장에 기반한 어떤 교육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이론 위주로 가는 게 사실 그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현장에 경험 있는 사람이 어떤 그런 것들을 해주길 원하는데 에이전시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분들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강의를 안 한대 그런 분들이. 근데 이게 또 틈새 시장으로서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강의 시장, 이걸 또 강의 시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쪽 분야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하고 남성에 비해서. 현장에 거의 없잖아요, 여성분이. 없죠, 거의 없죠. 뭐 쿠팡 물류센터야 뭐 분배하시는 분인데 저 지게차 여성분 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원래는 굴삭기로 가고 싶어가지고 굴삭기 와. 자격증도 땄거든요. 근데 굴삭기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힘들죠. 거기는 거의 군대라던데 굴삭기는. 굴삭기는 인맥 없으면 거의 못 들어가요. 뭐 또 그런다고 하더라고. 네. 와, 근데 저 요번에 요번 주구나 수요일 날 지게차 교육하는데 50명이 다 남자였는데. 야, 근데 아, 이호경 씨까지 지게차예요? 아니요, 저는 아니. 저는 지게차 아닌데 저도 지게차 자격증 아니라 면허는 있어요. 면허는 있어요. 자격증은 없고. 아니, 무슨 교육이 있어요. 안전교육 있어요. 안전교육. 그럼 조혜사라고님은 그 지게차 일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어요?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호주는 그 남녀 상관없이 다 이제 맞아요. 중장비를 다 모시더라고요. 막 트랙터부터 시작해서 지게차 다 모는 걸 보고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한국에 와서 이제 지게차랑 이제 굴삭기를 배우고 이제 굴삭기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게차 쪽으로 살짝 돌렸는데 그 지게차랑 굴삭기 배우면서 다른 이제 배웠던 분들이 여자는 지게차나 굴삭기보다는 그 타워 크레인을 되게 많이 한다고. 파워 크레인, 그쵸. 네, 타워 크레인이 진짜 많이 하니까 돈도 괜찮고 그쪽으로 나가보라고 했는데 타워 크레인은 고소공포증 있으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대단하시다. 야, 근데 되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안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게차 안전하면 좋아요. 네, 그렇게 진짜 하다가 좋아요. 이제 진학하게 된 계기입니다. 야,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하다. 굉장히 능동적이시네요. 열정이 있으시네. 보통 이제 네네. 어떤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도 딱 보면 멋있다, 좋다 이렇게 하지 그거 직접 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이호경 상무님, 네. 그죠? 하고 싶다고 말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많잖아요. 막 하려고 하면. 야, 근데 대단하다. 그거를 난 진짜 이런 이렇게 성격이 확 부러워요. 해버리는 게. 날 망설이게 되는데 대단하시네.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 박찬욱 감독인가? 그분이 어떤 프로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인상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젊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까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 근데 그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근데 우리 조혜수라고님처럼 그렇게 쓰면 좋은 거죠. 그 나이에 정말 그렇게 도전해보고 해보고 생각선에서 끝내지 않고 직접 부딪혀보고 이거 참. 몇 년이나 하셨어요? 이제 딱 1년 됐어요. 와, 그래도 되게 안전하게 조심하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직무 만족도가 어때요? 직무 만족도는 되게 좋아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게차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그러면 진짜 제일 좋은 거지. 근데 그러면 이정훈 교수님이 말했던 그 조언은 어떻게 이행할 생각이신지? 근데 대학원까지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또. 근데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학위를 따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이제 안전관리자 쪽으로 넘어가는 게 목표긴 한데 또 그때 되면은 또 욕심이 생겨서 또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안전관리 넘어오면 욕심 생겨요. 그리고 안전관리 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여자가 현장에서 있다가 안전관리 온 거는 저 정말 한 명도 못 봤어요. 안전관리자 진짜 많이 아는데 한 명도 못 봤어요. 현장에서 이런 대부분 근데 포기해요. 여성분들. 교수님 진짜 포기해요. 나 지금 이 92년생들이랑 얘기하다가 시간 다 됐네. 3분 남았네. 안전심리 안 들으시죠? 네? 안전심리 다들 안 들으시죠? 전 10시에 또 해요. 안전심리 들어요. 들어요. 그러면은 예솔님은 좀 이따가 만나면 되고. 네네. 저도요.
지훈님도 안전님이 같이 했었나? 아니 저번 저기 10시에 한 번 못 들은 적 있었네. 너 근데 왜 안전 문화에서만 뵌 거 같지? 아, 안전 아닌가? 문화였나? 아, 안전 심리를 저번에 듣고 문화를 이번에 듣네. 아 그래요? 아무튼 아, 과거 헷갈리네. 심리에서 저희 4명만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아이 뭐 저기 뭐 명수가 중요합니까? 아이. 아니면 아무튼 1대1로 저- 하시던지요. 네? 1대1로 하세요. 왜 일주일로 해? 가급적으로 많으면 좋지. 아무튼 저는- 뭐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따 네, 여덟- 고생하셨습니다. 시 네, 뵙겠습니다. 또 해쳐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대현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오늘 목소리도 못 들었네요.